네, 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관련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성균관대학교 이경락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 먹거리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좀 비평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먹거리와 또 유사하게 네. 의약품 혹은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그 보도, 그것들의 문제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학 연구들에는 문제점이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 두 분 MC께서는 예전 작년 말이었는데 1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연구 결과였는데 비타민이 그 질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지난해 말이었나요? 그 미국의 유명한 의학대학에서 연이어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하버드 대학에 이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복용하고 계시는 종합 비타민의 효과가 없다는 그 연구 결과였는데요. 이것이 미국 CBS의 전파를 타면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그 연구 결과를 조금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의사 5,974명에게 종합 비타민과 가짜 약을 각각 12년 동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시험을 했는데요. 비타민의 효과가 가짜 약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또 유명한 의대죠. 뭐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우에 그 50세 이상 심근경색증 환자 1,70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주고 다른 한쪽은 가짜 약을 그렇게 주고서 4년 이상 이것도 좀 길었습니다.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 이 실험에서 역시 비타민 섭취가 뭐 심장마비, 뇌졸중, 뭐 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진은 뭐 차라리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약회사 쪽에서도 좀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당연히 제약업계는 이 연구가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제약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우기 어려운 만큼 종합 비타민이 영양 보충 효과 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런 어떤 결과라면 앞으로 종합 비타민 또 비타민제들을 복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서 제가 비타민을 복용하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과거 뭐 우리나라의 뭐 주간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뭐 비타민 쇼크,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뭐 일찍 죽는다.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제목도 있었고 선정적인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보도의 내용보다는 예상되는 연구 결과 혹은 또 그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글루코사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연구였는데 그 연구 추세를 말씀드리면 좀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을 했었죠. 글루코사민이라는 것은 그 관절의 연결 부위에 있는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퇴행성 관절염은 이 연골이 닳아서 그 관절의 통증과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인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관절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통증도 줄여준다.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복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루코사민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조개류나 갑각류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경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임상적 유용성이 월등하지 않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약값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도 약값을 지원하지 않는 그 항목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에는 처방을 받아서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약이라는 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돼서 나오는 걸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또 한 연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루코사민과 관련된 연구가 하도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스티븐 블라드라는 한
그 연구자가 198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좀 비교적 제대로 시행된 15개의 인상 시험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를 봤더니 글루코사민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인 로타팜으로부터 그 연구비를 지원받은 11개의 연구는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고요. 네. 그리고 독립적으로 했었던 그 4개 연구의 경우에는 글루코사민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게 연구 결과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충격적이네요. 그럼 이후에 혹시 다시 검증된 것이 있을까요? 예, 이처럼 그 연구 결과들이 제각각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소비자들께서 이제 굉장히 의혹이나 뭐 불안감이 커지셨겠죠. 네.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이 임상 시험을 다시 했습니다. 이 시험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행된 연구보다도 가장 컸던 규모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그 결론 역시 글루코사민의 효과는 없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보건원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뭐 시험도 하고 또 논문들도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글루코사민의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9년만 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의 처방에 대해서 80억 원이나 이제 지출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이게 제외가 되긴 했습니다만 큰 낭비가 있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앞서 이 비타민과 관련된 논란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글루코사민에 대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후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제가 방금 글루코사민의 예를 든 것은 뭐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은 그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질 것 이것을 또 예측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은 홍보성 기사가 쏟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거대 자본에 의해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어느 때보다 과학 지식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과학 저널리즘 역시 이러한 위험을 항상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만큼이나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것이 바로 이런 의약품 분야인데요. 기업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엇보다 정확하고 또 공정한 보도가 최우선이 되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물론 또 이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판단과 신중한 선택도 중요하겠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